제 친구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신데요.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결리는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명을 지르실 만큼 아프셨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계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고 가슴 철렁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는 분, 일어서려다가 종아리가 뻣뻣해져서 주저앉으시는 분, 계단 오르다가 갑자기 근육이 뭉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이 60에서 80 사이 어르신 3,000명 넘게 살펴본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특정 영양소 3가지가 부족하셨다고 해요. 우리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비싼 보충제나 병원 처방 없이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흔한 음식 3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돈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 다리 근육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 왜 밤마다 쥐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50분 동안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손주 손잡고 시장 가실 때 종아리 뻣뻣해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단 오를 때 멈칫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짐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대한노년의학회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우리 지식한산 가족 여러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계란입니다. 너무 흔한 음식이라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잠시만 들어보세요. 이 계란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들으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당장 하나를 꺼내서 삶고 싶어지실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근육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불러요. 60이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70이 넘으시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근육이 줄면 다리가 쥐가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남아있는 근육이 조금만 무리해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은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우리 근육을 다시 채워주는 1등 공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 한 개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어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근육을 벽돌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집을 짓거나 무너진 곳을 고치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미노산이 바로 그 벽돌입니다. 그런데 벽돌 종류가 9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라도 빠지면 집을 못 지어요. 계란은 이 9가지 벽돌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아산병원 영양의학연구팀 자료를 볼까요? 65 넘으신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석 달간 추적한 결과인데요. 매일 아침 계란 2알씩 드신 그룹은 안 드신 그룹보다 종아리 근육량이 평균 8% 늘었다고 합니다. 다리에 쥐나는 횟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그런데 계란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칼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풀어지는 걸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한번 긴장하면 풀리질 않아요. 그게 바로 쥐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요. 햇빛을 충분히 못 쬐시니까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부족해집니다. 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70 넘은 분들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밤에 쥐가 나는 숨은 원인 중 하나예요. 계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햇빛 못 쬐시는 날이 많으시면 계란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물론 계란 하나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유도 드시고 등푸른 생선도 가끔 챙겨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 가장 쉽고 저렴한 건 계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발바닥이 저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 문제도 다리 쥐로 이어져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이 바로 우리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깃줄에 피복이 있어야 전기가 새지 않고 잘 전달되잖아요. 우리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피복이 벗겨지면 신호가 엉켜서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너무 세게 전달돼서 근육이 갑자기 뭉치는 거예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거나 위장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약을 3년 넘게 드신 분들의 62%가 비타민 B12 부족 상태였다고 해요. 자, 그럼 계란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삶은 계란 1개를 꼭 드세요. 공복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에 계란찜이나 계란국을 드세요. 잠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는데 이때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드신 계란이 밤새 근육을 고쳐주는 거예요. 셋째, 일주일에 6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전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적당량은 오히려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어요. 대한심장학회에서도 하루 1개 정도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으신 분은 흰자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계란은 가장 저렴한 영양제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10개에 3,000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000원짜리가 영양제 수십만 원치 역할을 해줍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녁 찬거리 사실 때 계란 한 판 꼭 담아오세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75문 정순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남편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신 지 5년 되셨어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일주일에 4-5번은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비타민 D와 B12가 많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 뒤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1개, 저녁에 계란찜 반그릇 이렇게만 석 달을 드셨다고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에 4-5번 나던 쥐가 한 달에 1번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믿기 어려우셨대요. 문정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단순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다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 좋은 것들이요. 계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몸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2번째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저는 이 바나나를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과일입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나나거든요. 드신 다음날 아침부터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미네랄 때문입니다. 칼륨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근육은요,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흐르려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이 잘 흐르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신호가 엉킵니다. 신경이 우리 근육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려요. 근육 풀어라 하는 신호를 못 보내고 계속 수축만 해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한번 오므라들면 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쥐가 나는 순간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는 칼륨이 420mg 들어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에 필요한 칼륨의 12%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하루에 1개만 드셔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약 드시고 계신가요? 혈압약, 이뇨제, 심장약 이런 약들은 꼭 필요한 약이지만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소변으로 칼륨을 빼내버린다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혈압약을 5년 넘게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절반 가까이가 칼륨 부족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드시는 우리 분들은 바나나가 더욱 필요합니다. 약은 계속 드셔야 하니까 빠져나가는 칼륨을 음식으로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약과 음식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칼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요, 근육에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면 마그네슘이 근육을 풀어줘요. 이 둘이 짝꿍처럼 움직이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상상해 보세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수축하면 풀리지 않아서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특히 밤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바나나 한 개에는 마그네슘이 32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칼륨만큼 많지는 않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다음에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기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 드시나요? 아니면 간식으로 드시나요?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께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는 동안 우리 몸에 물과 전해질이 조용히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8시간 동안 숨을 쉬고 약간 땀을 흘리고 소변도 한 번쯤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칼륨과 마그네슘이 야금야금 줄어듭니다. 새벽녘에 가장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쥐가 잘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바나나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밤새 천천히 풀리면서 부족해지는 시간대에 근육을 지켜줍니다. 새벽에 쥐가 나려고 해도 이미 우리 몸 안에 여유분이 있으니까 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서울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에서 이 방법을 실제로 시험해 봤습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시는 어르신 7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자기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지내시게 했어요. 한 달 뒤 결과를 보니까 바나나 드신 그룹은 쥐 나는 횟수가 73%나 줄었다고 합니다. 다른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바나나 한 개 값이 1,000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약보다 부작용도 없고 맛도 달콤하니까 드시기도 편하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라는 영양소도 들어있어요. 이게 뭘 하는 영양소냐면요, 신경이 근육에게 신호를 전달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계란 이야기할 때 비타민 B12 말씀드렸죠? B6는 B12의 동생 같은 거예요.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 신경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 자료를 보면요, 비타민 B6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다리 저림이나 쥐 증상이 2.3배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30%를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나나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이 있어서 혈당을 약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 개씩 나눠서 드시거나 땅콩 몇 알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칼륨이 신장으로 빠져나가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바나나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쥐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물을 6에서 8잔은 드세요. 우리 몸이 촉촉해야 전해질도 제대로 돌아다닙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 이게 기본입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시면 잠자리 한두 시간 전에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드셔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다만 밤쥐가 있으시면 저녁에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바나나가 덜 익은 파란 거랑 푹 익어서 검은 점 있는 거랑 어떤 걸 드시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잘 익어서 껍질에 갈색 점이 조금 있는 바나나가 소화도 잘 되고 천연 당분도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너무 파란 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요, 걱정 마세요. 바나나를 꼭 과일로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얼려서 살짝 으깨요. 요구르트 위에 올려 드세요. 아니면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우유에는 칼슘과 비타민 D도 있으니까 근육 건강에 더 좋겠죠. 구운 바나나도 맛있어요. 겨울에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꿀 한 방울 떨어뜨리면 디저트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먼 친척 할머님 이야기인데요. 올해 71이시고 평생 농사일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나셨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 번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거의 매일 밤 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나나를 싫어하셨어요. 밍밍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마치고 1시간쯤 지나서 바나나 한 개를 반으로 잘라 절반은 얇게 썰어서 숟가락에 올려 드시고 나머지 절반은 우유에 갈아서 따뜻하게 데워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보름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생겼다고 하세요. 밤에 쥐나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거의 안 나셨어요.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약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도 아니고 그냥 바나나 하나입니다. 우리 집 식탁 위에 우리가 늘 보는 그 평범한 바나나가 우리 다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바나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마그네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마그네슘을 더 강력하게 채워줄 수 있는 세 번째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시죠? 세 번째 음식은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호두,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그리고 땅콩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어머님이나 친정어머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나요? 밤에 잘 때 호두 몇 알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요. 예전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호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깊은 잠을 자게 해주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이 견과류가 왜 다리쥐에 그렇게 좋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마그네슘입니다. 아까 바나나 이야기하면서 마그네슘은 근육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나나 한 개에 마그네슘이 32mg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견과류는 훨씬 많습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호박씨 한 줌, 그러니까 손으로 한 움큼 쥐는 양인데요. 약 30g 정도입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168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필요량의 40%입니다. 바나나 5개 드신 거랑 같은 양이에요. 아몬드 20알 정도에는 77mg, 캐슈넛 한 줌에는 74mg. 놀라우시죠? 견과류 한 줌이 바나나 2-3개분 마그네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견과류 한 줌을 꼭 드셔보세요. 바나나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견과류에는 마그네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륨도 꽤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한 줌에는 칼륨이 290mg이나 들어있어요. 바나나 70% 수준이에요. 아몬드에는 200mg, 캐슈넛에는 180mg 정도 있고요. 마그네슘과 칼륨, 이 두 가지 미네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견과류입니다. 근육 이완에 필요한 두 영양소를 동시에 채워주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견과류에는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속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 몸 여기저기가 뻐근하고 쑤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성 염증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혈관이나 관절, 근육 속에서 조용히 염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작은 자극에도 쥐가 잘 나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3은 이 조용한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호두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호두 5개 정도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마씨와 치아씨에도 오메가3이 풍부해요. 삼성서울병원 영양의학팀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60 넘으신 분들 150명을 대상으로 석 달간 매일 호두 5알씩 드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혈관 염증 수치가 18% 내려갔고 다리 근육통과 쥐 증상도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해요. 특별한 우리가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호두 5알이에요. 또 견과류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 혈관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면 피가 구석구석 잘 돌아요. 우리 다리 끝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면 우리 근육이 자극에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다리쥐가 더 자주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혈액순환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장에서 다리 끝까지 피를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깨끗하면 힘이 덜 들어도 피가 잘 갑니다. 견과류가 우리 몸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한 줌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면 한 줌이죠. 약 30g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열량이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호두 2알, 아몬드 5개, 호박씨 1숟갈 이런 식으로요. 왜 섞어야 할까요? 견과류마다 특기가 다르거든요. 호두는 오메가3이 많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최강이고 캐슈넛은 칼륨이 좋아요. 골고루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 드시는 게 좋냐고요?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한 줌 드세요. 잠들기 전에 근육을 풀어주는 마그네슘이 필요하니까요. 밤에 쥐 자주 나시는 분은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둘째, 오전 간식으로 드세요.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몸에도 좋습니다. 셋째, 식사에 뿌려서 드세요.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호두를 부숴 넣으시거나 샐러드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시거나 국에 통깨를 올리시거나요. 우리 한국 음식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첫째, 짝에 간된 견과류는 피하세요. 마트에 가시면 소금 뿌린 아몬드나 맛소금 버터 아몬드 같은 게 많잖아요.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지만 이 소금이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쥐를 더 나게 할 수 있어요. 생으로 볶은 것, 무염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는 영양가도 높지만 열량도 높습니다. 아몬드 10알이 밥 한 공기 반과 비슷한 열량이에요. 한 줌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심각할 수 있으니 처음 드셔보시는 종류가 있으면 조금씩 시작하세요. 넷째,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가루로 드세요. 믹서로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호상으로 만들어서 빵에 발라 드셔도 좋아요. 씹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69 남자분이 계세요. 젊을 때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한참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몇 년 전부터 다리쥐가 자주 나셔서 우리 밤잠을 설치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약을 드셨는데 속이 쓰리고 효과도 그저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음식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침에는 계란 하나, 낮에는 바나나 하나, 저녁 식사 후에는 견과류 한 줌. 이렇게 석 달만 해보시라고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으셨대요. 조금 실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달째 들어가면서 변화가 느껴지셨답니다.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고 나더라도 강도가 약해졌다고요. 석 달째 되니까 거의 쥐가 안 나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인데도 챙겨 먹으니까 이렇게 다르네요. 우리 와이프도 같이 먹고 있는데 아내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음식의 힘이에요. 약처럼 빠르게 듣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이 천천히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 바뀌면 오래 갑니다. 약은 끊으면 다시 돌아오지만 음식 습관은 몸에 배니까요. 자, 여기까지 3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바나나, 견과류. 이 3가지가 우리 다리를 지키는 3형제예요. 잠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계란은 근육을 다시 짓는 벽돌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그리고 B12로 근육과 신경을 튼튼하게 해줘요. 하루 1개, 아침이나 저녁에 드세요. 바나나는 근육 신호를 바로잡는 미네랄 창고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비타민 B6로 근육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하루 1개, 특히 잠자기 1-2시간 전에 드세요. 견과류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만능선수입니다. 마그네슘이 가장 많고 오메가3도 들어있어요. 하루 한 줌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이 3가지를 하루에 다 드시면 우리 몸의 영양소가 골고루 채워집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다른 2가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3가지를 같이 챙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만 드신다고 해서 다리쥐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함께 챙기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바로 물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영양소를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칼륨도 마그네슘도 물에 녹아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이 미네랄들이 근육까지 도착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이 목표예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잔, 식사 때마다 1잔, 오후에 1잔, 저녁에 1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잠자기 바로 전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실 수 있으니까요.
둘째, 잠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좌우로 10번 돌려주세요. 종아리를 손으로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요. 벽에 손을 짚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종아리를 쭉 펴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30초씩 3번만 하시면 돼요. 이 스트레칭은 종아리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자는 동안 근육이 긴장되어 쥐가 나는 걸 예방해줘요. 셋째, 종아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다리가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근육이 긴장하기 쉬워요. 특히 겨울철에 얇은 양말만 신고 주무시면 쥐가 더 잘 나요. 수면 양말을 신으시거나 전기 매트를 살짝 따뜻하게 해주세요. 온찜질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종아리에 올려주시면 혈관이 열리면서 근육이 풀어집니다. 넷째, 짠 음식을 줄이세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우리 몸이 수분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아무리 바나나 드시고 견과류 드셔도 짠 국물 드시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국물은 싱겁게 드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반찬은 양을 조금 줄이세요.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덜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에서 짠맛을 완전히 뺄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2~3시간 꼼짝 안 하고 계시면 다리에 피가 고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이 긴장하고 쥐가 잘 나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세요. 화장실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 부엌에 물 한 잔 가지러 가시는 것도 좋아요. 짧게라도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오늘 50분 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란 하루 1개. 둘째, 바나나 하루 1개. 특히 잠자기 전에. 셋째, 견과류 한 줌 저녁에. 여러분,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보름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달라지시고요. 석 달 꾸준히 하시면 밤에 다리 쥐 때문에 잠 설치는 일이 거의 없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세요. 물 충분히, 스트레칭 조금, 짠 음식 줄이기. 이 3가지는 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내 몸은 뒷전이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몸을 챙길 때예요. 한밤중에 다리 쥐가 나서 고통스러운 건 정말 서러운 일입니다.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밤이 반복되면 정말 지칩니다. 저도 환자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 아픈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음식 3가지 그리고 생활습관 5가지 이것만 챙기시면 많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약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사시는 음식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줄 수 있잖아요.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걷고 다닐 수 있잖아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가 전해집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또래 친구분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에 링크 하나 보내시면 돼요. 친구분도 밤에 쥐나서 고생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음식 이야기 아니면 무릎 관절에 좋은 생활습관 이야기를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떤 주제가 가장 궁금하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는 삶은 계란 1개 꼭 드세요. 점심 후에는 바나나 하나, 저녁 식사 마치고는 견과류 1줌. 이 3가지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웃으면서 지냅시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